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그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지금 아느냐, 나중에 후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정해진 조건이 있어야만 국가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최대 70만 원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NH 농협 포인트로 받는 구조입니다. 기본은 35만 원, 꾸준히 참여하시면 7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죠. 기초연금은 이미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은 기초연금이 탈락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제도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든 못 받고 있든 65세만 넘으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시범 지역에서만 한정된 인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식 확대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몰라서 못 받는 건 있어도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홍보가 널리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알고 계신 겁니다. 나는 기초연금 안 받아서 안 될 거야. 우리 아들이 매달 용돈을 줘서 난 못 받겠지. 이런 걱정 이제 하지 마세요. 소득 상관없고 재산 상관없고 기초연금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이 제도는 바로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그런데요, 신청 일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별로 어떻게 신청 일정이 다른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1차 신청 대상 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접수가 시작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전남 이렇게 총 13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미 접수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1차 마감일은 5월 14일, 이 날짜를 넘기면 올해는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언제 신청할까요? 2차 신청 대상 지역은 전북, 경북, 제주를 포함해서 1차 대상에서 빠졌던 나머지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복지관을 통해 공지되니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 드릴게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나 평생학습관 공지사항에서 평생교육 이용권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가장 빠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 우리 지역은 신청 언제 가능한가요? 한마디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신청 가능 지역인데 주변에서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건 복지카드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야.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거잖아. 이런 오해가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받고 있어도 괜찮고 수급자가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누구나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지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혹시 1차 신청 대상 지역에 거주 중이시라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5월 14일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상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미리 준비해 두시면 공고가 떴을 때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 지역 확인도 했고 신청 기간도 알았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신청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문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 해도 되는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3세 장순의 어르신은 며칠 전 이런 전화를 한 통 받으셨습니다. 이웃이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했대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 말에 장 어르신은 딸에게 물어봤고 딸은 인터넷 검색으로 신청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나는 인터넷도 못하고 앱은 더 모르는데 이런 사람은 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인터넷을 못 써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온라인 신청부터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나 구글에 평생교육 이용권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워낙 이상한 사이트들이 많아서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만 하면 본인 확인이 됩니다. 이후 신청서 작성, 강좌 선택, 카드 발급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 또는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신청을 도와주는 담당자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라고 말씀만 하셔도 서류 작성부터 순서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주십니다. 자, 신청하려면 무엇을 챙겨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 한 장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센터에서 확인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NH농협 채움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카드가 있어야 받은 지원금을 포인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농협카드라고 해서 아무 카드나 되는 건 아닙니다. 채움카드라는 이름이 정확히 들어간 NH농협카드여야 합니다. 신용카드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체크카드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연회비도 없고 발급 비용도 없습니다.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신청할 때 함께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 센터에서 카드 신청서까지 안내해 드리니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카드 발급까지는 며칠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포인트 수령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14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1차 접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번 주 안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신청 절차를 다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터넷이 가능하면 평생교육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둘째,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시면 신청 도우미가 안내해 드립니다. 셋째, 신분증만 챙기시고 카드는 NH 채움카드로 신청하셔야 지원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절차를 하나하나 알고 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제도를 실제로 받았던 분들은 정말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 포인트로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 후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70세의 김선자 어르신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이름을 쓰는 일조차 망설이게 됐습니다. 글씨가 자꾸 틀리는 것 같아서요. 남 앞에서 못 쓰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동네 모임에서 회비도 잘 정리하고
가족 생일도 손글씨로 챙겼는데요. 딸이 스마트폰 메모장에 대신 적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할 일은 없어졌구나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게시판에서 여행기 쓰기 강좌 모집 안내를 보게 되셨습니다. 여행기? 내가 무슨 여행을 다녀왔다고? 처음엔 웃으셨지만 한쪽 벽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은 잘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조각을 꿰매는 바느질이니까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던 김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셨어요. 글씨가 틀려도 괜찮다니까 한번 적어보고 싶어졌어요. 이 말이 참 담백했어요. 수업 첫날 김 어르신은 노트 첫 장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보셨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몇 자는 번졌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와 진심은 가장 반듯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번째 수업에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풍경은 어디였나요? 그 순간 김 어르신의 머릿속엔 30년 전 가족들과 다녀온 동해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기차, 입에 묻은 찐 옥수수의 단맛, 모래사장에 남긴 발자국까지 그 기억을 한 줄씩 적기 시작했는데 펜이 멈추질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김 어르신은 집에 와서도 계속 적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평생 말로는 못 꺼낸 이야기들이 글로 쓰니까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적은 여행기는 복지관 소식지에 실렸고 딸과 손주에게 복사본을 건넸을 때 손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할머니, 진짜 작가 같아. 우리 가족 이야기야. 그날 밤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가족의 단톡방에 글 사진을 직접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앞으로는 내가 겪은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어졌어요. 그게 나를 잊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서요. 이제는 글씨를 틀리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틀리면 어때요? 그게 내 방식인데. 이 변화는 70만 원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평생 교육 이용권이 아니었다면 다시 시작할 용기를 못 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글씨를 쓰는 게 두렵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셨던 분들께 김선자 어르신의 용기가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배움의 시작이 꼭 글쓰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박석진 어르신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시계로만 쓰던 분이셨습니다. 전화 오면 받긴 했지만 다른 건 누르기도 겁나셨대요. 번호판이 나오면 잘못 누를까봐 그냥 꺼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아내가 병원 예약도 대신 해주고 아들이 음식 주문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부인이 입원하게 되면서 모든 일들을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하려니 앱을 깔라고 하고 은행 가면 대기표도 화면에서 눌러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옛날엔 창구 가서 종이 뽑으면 됐는데 요즘은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이종석 어르신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좌절감이 들었답니다. 나 이제 세상에서 뒤처졌구나. 그렇게 며칠을 지내시다가 복지관 앞 벽보 하나를 보게 되셨습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수강생 모집, 카톡 예약 앱, 사진 전송까지 천천히 배워드립니다. 한참을 고민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그제서야 느끼셨대요. 그래,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 등록하러 가셨습니다. 첫 수업 시간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누르고 화면 넘기고 하는데 박 어르신은 손가락을 어디다 대야 할지도 몰랐대요. 다들 되는 걸 나는 못하니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첫 시간엔 전원 켜고 끄는 연습만 했고 다음 시간엔 숫자판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직접 눌러봤습니다. 그 손끝이
세상 누구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숫자를 정확히 누르고 띠링 소리가 났을 때 작은 박수가 교실 안에 울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박 어르신은 매주 수업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수업 때는 대중교통 앱을 깔아서 집에서 병원까지 어떤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하는지 직접 검색해 보셨어요. 그거 알아내니까 나 혼자도 병원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자가 일본 여행 중에 영상통화를 걸어왔던 겁니다. 그동안은 받기만 하던 박 어르신이 이번엔 직접 영상통화를 걸었고 손자의 얼굴을 보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이게 되네. 내가 이걸 혼자 해냈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병원 예약 앱을 깔고 진료 일정을 스스로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 손 빌리지 않아도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속이 시원한 줄 몰랐어요.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손주에게 잘 지내니? 문자도 보내시고 인터넷 은행도 직접 열어보시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전엔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겠다 하는 미안함이 컸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존재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박석진 어르신은 이 모든 변화를 평생교육 이용권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돈이 있어서 수업을 신청할 수 있었고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셨고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엔 숫자도 못 누르던 박 어르신이 이제는 병원 예약, 교통앱, 영상통화까지 스스로 해내고 계십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단지 책상 앞에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가 생각을 바꿔드릴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6세 문정희 어르신은 기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복지관 강좌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무슨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평생교육 상담을 받다가 강사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앉아 있는 게 힘드시다면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수업이 더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문 어르신은 기초 체조와 실버 스트레칭 과정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첫날엔 동작이 어색하고 근육도 뻐근했지만 일주일 지나니 허리가 조금 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2번 수업 빠지지 않고 나가신답니다.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은 신체가 굳는 걸 막고 허리나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요리 강좌입니다. 단순히 반찬 만드는 법이 아니라 손님상 차림, 전통 한식, 도시락 꾸미기까지 다양합니다. 음식을 만들며 손을 쓰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남자 어르신은 처음엔 따라하기 바빴는데 이젠 가족 생일엔 꼭 내가 한상 차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수업에서 배운 떡 만들기로 작은 동네 바자회에도 참가하셨다고 해요. 취미를 넘어서 소소한 활동 기회로 확장된 거죠. 세 번째는 예술 활동입니다. 그림, 서예, 캘리그래피, 색연필화부터 민화나 엽서 그리기까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감정 정리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북구의 한 어르신은 수채화 수업을 들으며 화면 속의 장면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린 걸 보여주니 손녀가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악기 수업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쿨렐레, 하모니카, 장구, 실로폰 등 몸을 많이 쓰지 않고도 소리로 마음을 달래는 수업이죠. 음악에 관심이 있었지만 해보지 못했던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는 나만의 자서전 쓰기입니다. 글을 잘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살아온 이야기, 가족과의 추억, 소소한 일상을 한 줄씩 써내려가면 그게 곧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겐 공예 수업, 디지털 마켓 활용법, 손뜨개, 소품 만들기 같은 과정이 추천됩니다. 특히 혼자서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이라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참여하기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나에게 맞는 걸 고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있기 힘들다면 서서 움직이는 활동을 선택하고, 시력이 좋지 않다면 세밀한 작업보다는 소리나 몸을 쓰는 활동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심 있는 주제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 남몰래 부러워했던 취미, 나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사진 강좌처럼 풍경 보며 산책하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수업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입니다. 혼자보다는 친구, 이웃과 함께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더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강좌 리스트를 미리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언제 열리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받고 고르시면 더 수월합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나라가 도와준다는 것, 그게 바로 평생교육 이용권의 진짜 가치입니다. 68세 이수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일주일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외출도, 전화도, 누군가와 눈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본 안내문 하나가 이수진 어르신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니어 뜨개 소모임 마이너스 처음 오시는 분 환영. 잠시 망설였지만 딱히 다른 일정도 없었던 날 그냥 산책 삼아 가보셨다고 합니다. 도착하자 다들 3명, 4명씩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수진 어르신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실타래만 만지작거렸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면 어쩌나 싶었지만 옆자리 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뜨개는 처음엔 헷갈리는데 몇 번 감다 보면 재밌어요.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살짝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그분이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자리 비워두고 있을게요. 그날 이후 이수진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를 고르고 뜨는 법을 물어보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나도 누군가와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 수업은 단순히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꺼내놓고 온기를 나누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포인트로 결제하신 거라 따로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수진 어르신은 처음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셨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것도 해주는구나. 나도 뭔가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게 괜히 든든했어요. 지금은 뜨개질을 배우러 간다기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좋아서 복지관에 간다고 하십니다. 그날 하루는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날이에요. 이수진 어르신의 이야기는 혼자라는 이유로 시작을 망설였던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먼저 부르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제도 안에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제도라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신청하고 참여해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 인생이 아직도 변할 수 있구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못 받은 혜택, 이번에는 꼭 직접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신청 마감일은 5월 14일, 카드 강좌 일정은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직접 신청하실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에게 꼭 한마디 전해주세요. 지금 신청하면 나라에서 최대 70만 원 지원해줘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을 직접 고를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 혹은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5세든 75세든 85세든 배움에는 때가 없고 삶에는 언제나 다시 빛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소식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